안녕하세요. 저는 존 셰리단입니다. 저는 영국 국가기록원의 디지털 디렉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어, 어,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디지털 기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우리의 최선 노력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할애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대신 오늘 런던 남서부 큐에 소재한 영국 국가기록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와 디지털 아키비스트는 지속해서 그들의 노력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 가장 최선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보유한 디지털 기록물에 대한 위험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근본적인 위험 관리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물리적 아카이브에도 사실이지만, 기록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리적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제대로 보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낮은 온도와 건조한 환경을 제공하는 저장소를 마련하고자 상당한 사전 투자가 요구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장소는 기록물을 적어도 한 세기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한편 디지털 아카이브는 한 세기 동안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역량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형에서 유형으로의 전환, 저장소에 보관을 해서가 아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아키비스트로의 조치,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위험을 완화해야 하는 대상으로서, 이러한 기록물의 전환은 포커스의 진정한 거대한 변화이자 아카이브 관행의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카이브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거의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일까요? 기술이 왜 이렇게 빨리 급변하는 것일까요? 기술의 경제성 차원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아카이브가 능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데이터 저장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장에 관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저장 매체로서 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테이프는 좋은 선택이죠. 내용물을 테이프에 저장을 하면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한 20년 이상의 수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SSD나 회전 자기 디스크보다 수명이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매체의 기록을 인코딩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이렇게 테이프에다 인코딩을 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이 변하기 때문에 아카이브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저장 매체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급격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테이프인 LTO 테이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TO 테이프 제품군의 변화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3, 4년마다 용량이 캐파시티가 두 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카이브가 이를 뭐 그 두 배로 증가하는 용량뿐만 아니라 테이프 판독과 작성의 전체 인프라도 꽤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아키비스트가 이루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따라서 테이프가 20년 정도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저장 시스템이 잠재적인 수명이 훨씬 작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지의 경제성이 변화의 속도를 주도하고 그 변화의 속도는 아키비스트가 장기적으로 위협을 완화한다 한다는 차원에서 선호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디지털 기록물을 유지한다는 임무 측면에서 볼 때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에 상대적으로 좌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경제적인 사고, 경제적인 이론, 현재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거래 비용, transaction cost입니다. 이거는 RH 코스가 1930년대에 고안한 개념입니다. 그는 왜 일부 활동은 수행되고 일부 활동은 왜 수행이 안 되는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부 활동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조직이 수행을 하고 일부 활동은 그보다 그 규모가 더 크거나 작은 조직이 수행하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거래 비용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을 수행하는 거래 비용이 얻는 비용 그 이익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는 거래 비용이 그 남에게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면 그러면 스스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프로세스, 기술을 마련해서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신이 대시해서 남이 하는 거래 비용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 쌀 경우에는 아마도 외주를 맡겨서 남에게 돈을 주고 서비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키비스트로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정보를 인코딩하는 거래 비용이 사실상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놀랍게 거래 비용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0년 전에 필사본의 그 원고에 정보를 인코딩하는 거래 비용은 엄청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줌이나 팀과 같은 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를 캡처,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 모든 논의 내용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문제나 비용을 고민하지 않고도 엄청난 많은 양의 정보를 저렴하게 캡처할 수 있고 그 비용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비용의 붕괴야말로 생성되는 데이터 양의 대규모 증가, 아키비스트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데이터 양의 대량의 증가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거래 비용과 거래 비용의 붕괴가 우리 업종의 근간에 미친 영향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아이디어는 사용하는 기술의 방식이 점점 더 정교화하는 엔지니어링된 시스템과 서로 연결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층, 레이어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층으로 구성된 이 사진에 그 보실 수 있는 그 언덕에서는 층을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러한 층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층은 항상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와 디지털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의 층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가 복합적인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서로 연관된 일련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유연한 경계를 갖는 인공적인 것도 있습니다. 디지털 보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복잡 시스템의 일부 특성과 행동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카이브는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기록을 보존하는 우리 일을 통해서 다른 복합 시스템과 우리 사회의 더 복잡한 시스템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반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록 관리를 했을 때 기록을 생존할 수 있게 시간에 걸쳐서 어떠한 개입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아카이브 작업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지와 디지털 아키비스트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할 개입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 국가기록원은 기관으로서 영국 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국 정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부여된 위험 관리 개념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선순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험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순환은 위험 파악 및 평가로 시작을 해서 위험 완화 행동인 위험 처리, 또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보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지속적인 개선 선순환을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위험 개념에서 정보가 유출이 되고 내부 요소들은 위험 평가와 위험 처리 모두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관리 차원에서 여러 층의 방어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방어선은 관리 통제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디지털 아카이브와 디지털 아키비스트가 디지털 기록물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키비스트는 물론 맥락 속에서 일을 합니다. 위험 감시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담당자들은 위험 관리 측면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와 디지털 아키비스트가 하는 행동을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는 위협이 제대로 관리된다는 독립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여러 층의 방어 모델은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위험 감시, 디지털 아카이브가 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를 살펴보는 역할의 사람들에게 비교적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비스트가 실제로 잘 하는지 여부라든지, 즉 아키비스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장기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전문가가 사실상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 기술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기술이
리스크, 이 아카이브에 가해지는 리스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기록을 보존을 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상품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기술이 새로 대두를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 드물고 희귀하고 새로운 개념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널리 퍼지고 일반화되는 그 과정을 상품화라고 부릅니다. 지금 저희는 이러한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특히 IT 기술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드물고 특이한 것이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화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이러한 상품화 과정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상품화 과정을 하려면 새로운 AI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 과정입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기 공급 자체가 어려웠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는 것들이 이제 상품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을 하고 또 상품화라는 것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요. 기술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의 저평을 바꿔서 디지털 아카이브 쪽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원동력이 바로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품화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 변화에 내재하는 것을 특징을 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워들리 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 주소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접속하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이 기술은 S자 커브를 그리면서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드물고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일반적인 상품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최초에 나왔던 컴퓨팅 개념은 Z3라는 것이었는데요. 1940년대에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날 컴퓨터는 아주 일반화된 상품이 되었죠. 여러분들이 쉽게 살 수가 있는 것이 됐고요. 또 너무나 상품화가 되다 보니까 EC2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 컴퓨팅을 이용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인데 이 정도까지 상품화가 가능한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 사람이라면 차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핑 기술을 보통 이용을 해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가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품이 일반화가 되죠. 뭐 예를 들면 차를 마시려면 차도 필요하고 따뜻한 물, 전기, 주전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러다가 기술이 등장을 하면 이제 맨 처음에 차라는 것에서 개념 자체가 주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주전자가 처음에는 맞춤형으로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발전을 하다가 이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화된 상품으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 요소들이 가치망에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카이브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러한 상품화 과정이 특별한 게 있는데 항상 일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맞춤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특이점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한 말발굽을 사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익숙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런던에서 이 말발굽을 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렵죠. 한때 일반적인 상품이었던 것들이 현재 기술과 유관성을 잃게 되면 이제 희귀에 뜨고 다시 드물고 고유한 특별한 개념이 되는 것들처럼 이렇게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디지털 아카이빙에 관련이 되어 계신 분들은 익숙한 모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은 OAIS 모델인데요. 오픈 아카이브 인포메이션 시스템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에서 디지털 보존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존 계획이 전체 가치망에서 맨 밑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보존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은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거나 그럴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가 않죠. 표준화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맞춤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기록물 보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많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해서 거의 상품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품화가 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관으로서 우리가 주안점을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어디에 둬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카이벌 보관이 이러한 기록물 보관이 상품화가 이미 되었다면 적절한 상품을 우리의 대중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가치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온 예시인데요. 이 기록물 보관이 일반 상품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몇 년 전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S3 글레이시어 딥 아카이브 스토리지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로 소개를 받으면서 약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물 보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아카이빙이라고 해서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차치하고 보관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화가 났지만,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보관 부분은 거의 상품화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아키비스트가에게 가장 큰 제약 요소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규모 국립기관에서 일을 해서 예산이 충분하던지 간에, 아니면 소규모 기관에서 일해서 예산이 부족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기록물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결정하고, 또 이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우리의 기록물에 리스크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른 아키비스트들과 협력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결국은 기록물에 가해지는 리스크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다양한 그 자금 지원처에다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이만큼의 예산을 쓰면 이 정도의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물론 이 도구를, 동일한 도구를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떤 리스크가 경감이 되는지 이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고, 어떤 리스크는 그대로 놔두어도 되는지를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교를 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온라인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영국 국립기록원에 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리스크와 이 기록물에 가해진 리스크들의 여러 요소들을 가져와서 비교하기 위한 도구였고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통계적인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리스크를 수량화하는 도구인데요. 제가 이 통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도구를 통해서 실증적인 정보를 한데 모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 테이프 보관 저장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측정법을 가져오고,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전문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기 때문에 우리도 리스크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리스크를 반드시 경감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여러 증거들을 모아서 한데 모아서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또 저희가 이 다이어그램으로 접근을 하는 것 중에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모델인데요. 여기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서로 여러 다른 종류의 리스크 팩터와 리스크 영역을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물들 간의 리스크를 연결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스크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리스크가 언제쯤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은 몇 %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도구 기저에 깔려 있는 논리는 통계 모델이 있습니다. 이 통계 모델은 디지털 보관에 관련된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은 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록물의 유형이 먼저 그 질문이 됩니다. 이 유형물에 따라서 리스크가 성격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인지 그 이미지라면 리스크가 좀 낮겠죠.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동시에 보관하는지 등등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보관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보관에 관한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뭐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시큐리티에 대한 시스템이나 관리 절차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은 리스크가 더 낮아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 보관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복원이나 보관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좀 직접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하고 답을 찾음으로써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리스크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여러 다른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의 여러 시나리오를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간단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질문들은 뭐 여러분들의 갖고 계신 기록물 중에서 종이 기록물 대 디지털 기록물이 몇 %인가 뭐 이런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기록물 보관 소장하고 계신 기록물들에 대한 특징을 파악을 하고 또 이러한 파악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리스크에 대한 그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 관리를 하는데 그 지능형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러한 영향이 생기게 된다. 기록물에 이러한 리스크가 결과물로 가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아카이브에게 소중한 그러한 측정을 해보고 이것을 갖고 정보를 그냥 백업용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의사 결정에도 도움을 주는 도구이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 아카이브는 근본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틀 안에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어 첫 번째 방어선은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장 첨단의 접근법을 통해서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디지털 기록을 보관을 할 때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발전을 할 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디지털 증거들을 유관하게 잘 관리하고 보관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오늘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아주 멋진 성공적인 세미나 개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